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환율이 1,487원을 찍으면서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요. 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 보유고는 크게 낮으면서도 단기 외채와 총 외채가 매우 많은 상황이었고 석유나 원자재를 수입해와 경제를 돌리는 게 어려울 정도로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제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배경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맥락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도대체 왜 환율이 급등했을까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크게 늘렸습니다. 또 단기 외채와 총외채의 비율을 줄이는데 노력했죠. 그래서 2008년쯤에는 한국의 경제 체력과 펀더멘탈은 97년보다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외환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상승하여 1,6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벌어졌으니 당시 환율이 급등했다고 편리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한 대로 97년과는 달랐던 펀더멘탈로도 환율이 급등했음을 설명하는 원인은 당시 조선업의 선물한 매도 때문입니다. 선물한 계약의 개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 환율로 외환을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선물한 계약을 통해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선물한을 통해 달러를 매도한 이유는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면 선박인도 시점에서 받을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그대로 두면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미래 시점에서 받게 될 달러를 현재 시점으로 미리 팔고 원화를 확보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선물한을 통해 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행동은 위기 상황이 올 때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그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물 계약이 등장하고 달러 매도 포지션이니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한 주식을 보고 그 주식이 고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주식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 주식이 떨어져서 공매도 계약을 청산할 때 더 적은 금액으로 빌린 주식을 갚아도 되니 이 사람은 주식이 떨어진 만큼 차익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을 깨고 그 주식이 더 상승한다면 이 사람은 주식이 오를수록 나중에 공매도를 갚을 때 더 비싼 금액으로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되니 주식이 오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걸 다시 당시의 조선업체들의 선물한 계약에 대입해보면 이들은 원화 강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봤고 선물한을 통해 달러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기축통화이자 전세계 무역의 결제통화로 여겨지는 달러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업체들이 선물한 계약의 만기가 돌아올 때 안 그래도 수요 급증으로 달러는 귀해지는데 이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달러를 되사야 되니 선물한 계약을 통한 달러의 매도 포지션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환율을 더 급등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공매도가 청산될 때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줘야 되니 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의 숏스퀴즈가 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외환 보유고가 97년보다 많았고 외채의 비중이 적은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었어도 환율이 급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환율의 이슈가 중요하지 왜 다시 오래된 예전 사례를 들고 왔을까요? 최근 환율 관련하여 기사를 보던 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은 정부가 선물한 규제를 풀어서 달러를 확보하여 단기적인 외환시장의 안정을 선택했다는 기사입니다. 중간중간 핵심만 요약하자면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자 그동안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온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꿨습니다. 19일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신용부도 스와프인 CDS 프리미엄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 2일 0.3395%에서 19일 0.3736%로 뛰면서 외화 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이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선물 한 포지션 한도 확대입니다. 선물 한 포지션 한도는 은행이 자기 자본 대비 소유할 수 있는 선물한 한도를 뜻합니다.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 및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은행이 선물한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돼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은행이 자기 자본이 10조 원이라면 현행 선물 한 포지션 한도는 50%인 5조 원인데요. 이 은행에 선물한 매수액인 자산과 매도액인 부채의 차이가 원화로 환산해 5조 원을 넘기면 안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도가 75%로 상향되면 이 은행은 2조 5천억 원의 외화를 시장에서 추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기사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선물한 포지션의 한도를 늘리게 되면 2007년도처럼 이번엔 은행들이 미리 달러를 팔고 원화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달러가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공급되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환율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글로벌 위기나 리스크가 발생할 때 2008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달러를 팔아놔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 환율을 단기적으론 안정시켰지만 2008년처럼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리 팔아놓은 달러를 다시 확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환율을 더 급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부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어쩔 수 없다 치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글로벌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현재의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위기가 터지면 금융위기 당시의 1,600원은 가볍게 넘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이런 미래의 리스크를 키우는 단기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용을 회복하는 게 더 확실한 환율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